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기별, 유형별, 재종반, 독재, 인강, 단과 활용법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변수 없이 합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수능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고요. 만약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아래 카페 주소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기별, 유형별, 재종반, 독재, 인강, 단과 활용법에 말씀드리기 앞서 이 수능에서 변수 없이 합격하는 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적 상승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빨리 기본 개념을 잡고 약점 위주로 공략을 해야 한다는 점이죠. 다시 빨리 기본 개념을 잡고 약점 위주로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 보면 1년 내내 개념만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1년 내내 기본 개념만 팝니다. 왜? 강사들이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진짜 1년 내내 기본 개념만 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아직도 개념하고 있다 그래요. 3월 달에도 6월 달에도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개념만 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 상반기에는 기본 개념이 1회독이 끝나줘야 돼요. 1회독을 해준 다음에 빨리 약점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수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매주 수업을 해보고 매달 모의고사를 쳐요. 그래서 거기서 약점을 찾아요. 그래서 매주 약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점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빠르게 오른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은 빠른 친구들은 한두 달 안에도 오르고 늦은 친구들도 수능 안에는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근데 1년 안에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뭐냐면 그 이전에 공부를 너무 안 했거나 노베이스인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기본 개념을 잡고 약점 위주로 계속 공략을 하다 보면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녀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그럼 애들이 말을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혹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거니? 그렇게 물어보시고 상반기에는 기본 개념을 열심히 하고 빨리 하고 하반기에는 약점 보완을 해라.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애들이 반항을 한다. 그럼 믿을 만한 선생을 찾아서 상담을 신청해서 아이들한테 빨리 기본 개념을 잡고 약점 위주로 공략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시고 그 중심으로 공부 전략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제일 고비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지금 3월하고 6월입니다.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곧 3월 평가가 있습니다. 곧. 근데 3월 평가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통계를 내봤더니 80%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린 항상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을 봐야 돼요. 20%는 3월 평가의 성적을 뒤집어서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80%가 아니라 20% 안에 들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월 평가 성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자녀분들에게도 해당하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월 성적이 못 나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성적에 집착할 게 아니라 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약점 보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거나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거나 학원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모의고사의 의의는 뭐냐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또 그 시점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수능 성적을 점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 비전문가 분들이 3월 평가, 6월 평가, 9월 평가로 수능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3월 평가, 6월 평가, 9월 평가로 수능을 점쳐선 안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월 평가, 6월 평가, 9월 평가는 독립사건입니다. 수능까지도 보면 연관성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평가원이 스타일을 계속 그때그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때그때 약점 보완을 하고 공부 방향을 세팅하는 데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6평, 9평 1등급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도 전혀 없고, 너무 못 받은 게 아니면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도 당연히 없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평과 마찬가지로 6평도 마찬가지입니다. 6평에서도 성적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우리 N수생 어머님, 아버님들 6평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계시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아이들한테 6평을 어떤 1차적인 목표로 세팅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들이 6평을 망치고 오면 제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실망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측면에서 6평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6평조차도 뭡니까? 약점 보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적이 오르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또 6월 이전에 최대한 기본기념 빨리 잡고 약점 위주로 공략해서 보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용도로 6평을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6평 자체의 성적보다는 뭐예요? 6평 전의 공부 과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6평 결과가 아니라 뭐죠? 6평 전 과정에 더 집중하셔라. 또 6평 이후의 과정에 더 집중하셔라. 항상 여러분 과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정을 베스트로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시죠? 수능이 아닌데, 결전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 평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녀분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애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6평, 9평 때는 전후 과정에 집중하셔라. 그렇게 하면 수능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수능이란 시험은요, 너무 예민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자녀분이 너무 예민하다, 그만하시는 게 좋아요. N수생의 경우에 너무 예민하다. 너무 예민하다는 건 막 정말 하다 이제 신경 써줘야 되는 친구들 이런 의미보다는 걱정이 너무 많은 애들, 걱정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집중을 잘 못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친구들을 수능 시키고 싶으시면 이 걱정거리를 다스리는 방법부터 알려주셔야 돼요. 먼저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이제 불안이나 걱정 다스리는 법도 모르는데 수험 공부를 하라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미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꼭 이걸 먼저 해주시던지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좀 이게 걱정을 상담해 주시던지. 근데 저는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는 것보다는 수험생 스스로 이걸 다스리도록 유도를 하시거나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를 없애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이론과 문제풀이를 완성시킨 후에 뭐에 집중하셔라? 약점 공략에 집중을 하셔라. 그리고 이렇게 약점 공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6월, 7월 정도, 8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 9월 평가 칠 때쯤 어느 정도 폼이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 시점에 이미.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9월 평가 성적이 잘 나오면 자기네들이 좀 된 줄 알아요, 애들이. 그러고 공부를 싹 놓거든요. 그럼 수능이 안 나와요. 망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풀이 완성시키고 이론 완성시키고 약점 공략을 완성시킨 다음에 폼이 어느 정도 됐다,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손흥민이나 국가대표 선수들도 과외를 받거든요.
알고 계시죠? 손흥민, 뭐 축구 도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코치를 기용해가지고 과외를 받아. 이게 뭐냐면, 자, 손흥민이 슈팅하는 폼, 패스하는 폼, 이런 거 이제 다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전성기 손흥민의 모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요. 밀리미터 단위로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성기 때 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게 틀어지나 안 틀어지나를 체크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축구 연습을 무식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폼이 완성됐으면 그 폼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빨리 폼을 완성시켜서 그 폼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고 좋은 강사를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분이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되게 기특하고 대견하죠. 근데 분명한 건 이래요. 강사를 붙여서 진행을 하면은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이 로망 같은 게 있어. 혼자서 해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거든요. 근데 어지간하면 진짜 자신 있는 과목 아닌 딴에는 그냥 수업을 듣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제 수업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뭐 법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요런 분야에 보면 집안에 하다못해 뭐가 고장났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좀 큰 공사 같다. 그럼 전문가 부르잖아요.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인식 자체를 혼자서 해도 되지만 좀 이렇게 보조적인 도움, 하다못해 인강이라도 들을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외라든지 재종반이라든지 뭐 요런 경우 단과라든지 요런 걸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독학만 하잖아요. 다시 한번 수험 생활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게 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별, 유형별로 재종반, 독재, 인강, 단과, 활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외를 들어야 하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외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검증된 강사를 찾는 거고요. 대치동 빅마우스, 수능 국어는 대치동 빅마우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농담이고요. 과외를 들어야 하는 유형 첫 번째는 특정 과목이 약한 경우 과외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적인 부분에서 코칭을 많이 받고 싶은 경우에 과외가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학생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 저는 국어를 가르치지만 애들 한 명 한 명을 연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이 더 중요해요. 왜? 우리 자녀분들의 데이터를 연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니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칭을 받고 싶은 경우에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좋고, 그리고 인강이나 독재, 재종을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과외를 하는 게 좋아. 근데 대학생 과외 선생님은 별로 좋지 않아. 물론 대학생 중에서도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예외야. 근데 뭐 학벌 좋다고 해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결국 돈 낭비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은 고3의 경우에는 과외 선생을 찾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나치게 팔랑귀인 경우는 옆에서 꽉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이때는 과외를 하는 게 좋겠죠. 과외의 단점은 뭐냐? 비용이 비쌉니다, 일단. 비용이 비싸.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 대상은 고3,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고3 아니면 N수생 중에서 한 3수생 이상 있죠. 3수생 이상은 과외를 해보는 게 좋다. 3수생은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 고3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고3하고 3수생 이상이 과외를 하는 게 좋고, 재수생 정도는 이제 자녀분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수생도 들어도 돼요. 근데 재수생들은 뭐냐면 아직은 과외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해. 그런 경우는 하도록 내비두시고, 고3이나 3수생 이상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싫다고 해도 꼭 좀 강권하셔서 투자하시면
돈 낭비를 오히려 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N수생, 3수생 이상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쌤 그냥 더 빨리 쌤한테 왔으면 돈하고 시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3이랑 3수생 이상은 중심을 잡아주셔서 과외 좀 듣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재종반에 다녀야 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종반에 다녀야 하는 유형부터는 시기별로 이제 좀 전략이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 다녀야 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로 정보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니는 게 좋아요. 사이클도 좀 익히고, 그죠? 적응도 해보고, 이런 경우는 재종반에 다녀보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인강을 듣기 힘들어하는 경우, 재종반은 현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재종반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전 과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좀 전 과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종반이 좋아요. 그리고 좀 너무 예민한 경우 있잖아요. 좀 너무 예민한 경우에는 재종반에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걱정이 많은 친구가 과외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선생님이 잘 컨트롤 해주면 괜찮은데 래퍼가 형성이 잘 안 돼서 컨트롤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돈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남들 다 다니는 재종반에 보내시면 옆에 놈도 듣고 저 옆에 놈도 들으니까 그냥 자기도 듣게 돼요. 그래서 재종반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 이런 재종반은요 재수생 정도가 적합하고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전략적으로 하반기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독재 및 인강학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독재 및 인강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위에 이제 재종반하고 엮어서 시기별 전략을 세팅해 드릴게요. 일단 독재 및 인강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뭐냐? 첫 번째로 어느 정도 공부 방법을 잡고 있는 경우에 좋습니다. 만약 하나도 모른다. 독재 학원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학원들은요 상담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일단 재종반에 먼저 가는 걸 권해드려요. 자, 두 번째,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 독재나 인강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인강이나 요런 교재에서 모르는 부분만 쏙쏙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가 나아요. 재종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강의를 자주 바꾸거나 하지 않고 뚝심이 있는 경우만 독재나 인강을 추천합니다. 어떤 친구는 팔랑귀예요. 계속 바꿔요. 조금 듣다 바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과외를 시키는 게 낫습니다.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독재나 인강을 상반기에 다니고 재종반을 하반기에 해도 되고 하반기에 해도 됩니다. 혹은 지금 재종반을 상반기에 다니고 하반기에 독재를 하는 크로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재종반을 상반기에 다니고 하반기에 독재로 옮길 친구들은 누구냐? 일단 처음에 정보력이 부족해서 재종반을 다니기 힘든 경우, 그리고 이제 공부 패턴, 사이클이 잘 익지 않은 경우는 재종반의 상반기를 좀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공부 방법을 잡을 수 있는 친구로 이제 전환이 되면 이제 하반기에 독재로 오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싹 바뀌겠죠. 하반기쯤 되면. 그때 이 친구의 속성이 바뀌니까 당연히 학원의 유형도 바꿔주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상반기에 독재를 다니고 하반기에 재종을 다녀야 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초반에는 의지가 되게 높았어. 의지력이 되게 높아서 열심히 했는데 하반기에 뭐 어떤 불의의 슬럼프를 겪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혼자 고립돼서 너무 이제 텐션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는 재종반에 다니는 게 좋아요. 근데 자녀분이 죽어도 재종반 다니기 싫다 그러잖아. 그러면 상반기에 독재학원 다니게 하고 하반기에도 독재학원 다니게 해도 돼. 근데 단과를 듣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반기에 독재하고 단과를 병행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단과를 불성실하게 다닌다. 그러면 하반기에 재종반을 다니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정신 못 차렸어. 상반기에 정신 못 차렸어. 혹은 상반기에 열심히 하고 하반기 들어갈 때쯤 멘탈이 무너지거나 했어. 그러면 과외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성적 상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형별 시기별로 각종 학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앞으로도 논술, 수시, 정시, 국어공부법 등등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